오늘 수업은 지수로그 함수입니다. 자, 새로운 함수죠.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는 함수인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뭐 정의역, 치역이니, 최대, 최소니 이런 것들이 알아서 뒤따라오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함수는 그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까지. 자, 기본적인 함수 공부하고 똑같아요. 자, 먼저 y는 뭐 2의 x제곱 같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점 찍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그리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1 나오죠? 1 지납니다. 뭐 1 넣으면 2 나오고요. 그지?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음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점을 꼭꼭꼭 찍어서 연결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자, 봐주세요. 자, 이 그래프는요, 지금 선생님이 2의 x라고 예를 들었지만요, 실제로는 이 형태에서 밑이 1보다 큰 그런 지수함수에선 항상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지? 근데 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연습을 조금 해보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라 잠깐 연습해볼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그린 게 2의 x제곱 그래프예요. y는 2의 x제곱. 그러면 3의 x제곱은 어떻게 될까? 3의 x제곱은 그냥 그릴게요, 쌤이. 자, 점을 찍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요 밑으로 올라와서요. 여기 1은 똑같이 지나지 0 넣으면. 그리고 여기서 역전해서 올라가요. 이게 3의 x입니다. 그럼 4의 x는 더 이렇게 되겠죠? 더 밑으로 와서. 만약에 2분의 1의 x는 어떻게 해? 2분의 1 x는. 뭐 얘는 약간 요 위에서, 그지?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밋밋하게 이리로 빠져나가겠죠. 참. 미안. 미안해요. 여기 아니지? 미안. 2분의 1 아닙니다. 2보다 작은, 뭐 1.3. 그냥 1보다 큰 값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의 x제곱 그래프는 아까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같이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점을 찍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는 가고요. 형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가 갖고 있는 특징 몇 개 써볼까요? 항상 0,1을 지나죠. 그지? 왜 x에 0 넣으면 1 나오니까. 그리고 증가함수입니다. 그죠?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는 증가함수. 증가함수란 말에서 1대1 대응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공력을 주는 거에 따라 틀려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게요. 자, 1대1 함수 됩니다. 올라가는,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 우리가 1학년 때 유리함수 배울 때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x축에 가까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x축이 계속 가까워져요. 만나진 않아요. 이런 점근선이 있고요. 또 뭐가 있나? 정의역? 점근선은 y는 0이 되겠지. 지금은 x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정의역. 이 함수가 정의되는 x의 구간 뭐가 됩니까?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다 y값이 존재하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냥 R로 쓸게요. 치역은 어떻게 돼? 그지? x축 위에만 그래프가 다 y값의 범위에 해당되니까 굳이 뭐 정확히 집합으로 쓰자면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이런 거 안 쓰고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다 파악이 되잖아, 그지? 그래프 모양만 잘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이제는요, a가 0과 1 사이의 값일 때의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점 찍어보시면 됩니다. 찍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x축 정근선, 그러니까 감소함수고요. 0,1을 지나고요. 뭐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음수면. 자, 밑이 음수인 함수 다루지 않습니다. 왜 다루지 않냐면 실제로 마이너스 2의 x제곱, 뭐냐, 이런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그치? x에 1 넣으면 뭐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은.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값이 나오는데. 근데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왔다 갔다 하지. 1 넣으면 음수인데 2 넣으면 양수고, 그지? 뭐 2분의 1 넣으면은 어때? 정의가 되지 않죠? 그지? 이러니까 값은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떨 때는 정의되지 않고 어떤 값은. 자, 이래서 고등학교 과정 뭐 그 함수 밑이 음수인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로그 함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뭐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보면요. 지금 이 그림은 아까랑 똑같죠. A가 1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그려보려는 겁니다. A가 1보다 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으면 뭐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거 하나 잡아서 X에다 숫자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려주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지점이 1이 됩니다. 값을 한 넣어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는 자, 안 쓸게요. 써줘야 될까? 한번 쓸까요? 로그니까, 그지? 자, 얘도 반드시 1,0을 지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증가함수가 되죠?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점근선이 있습니다. 뭐가 되나? 그지? y축이 됩니다. x는 0이 점근선이 되고요. 정의역은 y축 오른쪽에만 정의되니까 x는 0보다 큰 집합으로 써야 되나? x 0보다 큰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나? 그치? y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이게 y축이 점근선이거든. y축이 점근선이고 이건 계속 또 증가해요. 끝까지. 따라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즉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 이제 y축이 점근선인데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1이 되고요. 뭐 감소함수면서 정의역, 치역, 정근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림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여기 나온 지수함수하고 요 로그 함수는요. 잘 보면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 뭐 이건 쉽게 뭐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를 양변을 로그 형태로 바꿔주면, 지수를 로그의 정의로 만들어주면 x는 로그 2y가 되고 xy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실제 뭐 정의역, 치역 써보면 다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역함수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두 그래프가 맨 앞에 그린 그래프와 이 세 번째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입니다. 보이시죠? 따로 안 그릴게. y는 x를 그려보면 두 그래프가 대칭이야. 역함수 관계가 되고요. 마찬가지 얘하고 얘도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본을 가지고요. 먼저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같은 어떤 변환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 한 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자, 문제가 세 개의 변환을 가지고 이 그래프는 이 변환에 으로 이동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단 변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변환. 이 변환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게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이동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그래프의 이동은 점의 이동과 같은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라. 이 말은요.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서 그 점이 그리는 그래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프의 이동을 바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 점을 이동시키는 걸 이해해서 그래프까지 이동시키는 겁니다. 원래가. 자, 그래서 변환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그지? 뭐 대칭이동도 배웠고요. 그죠? 뭐 나중에 회전이동, 무순이동 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일단은 나오는 건 평행, 대칭이동. 이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자, 갑니다. 자, 이 변환에 의해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 이 변환은 세 개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뒤에서부터 변환시키란 얘기야. 얘를 F로 변환 후에 G로 변환 후에 H로 변환해라 합니다. 순서가 뒤에서부터. 자, 그대로 갑니다. 근데 F가 뭐냐? 응? F가 뭐예요? XY가 바뀌어 있으니까 Y는 X의 대칭이죠. G는 뭐예요? X 좌표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세 번째 거는 Y좌표가 3 증가했으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거 따라가 봅니다. 얘를 먼저 F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걔를 갖다가 이제 두 번째 G로 이동시키면 G가 Y축 대칭이잖아? 그럼 X좌표 보호가 바뀌겠죠? 그 다음 얘를 H에 의해서 가면 H가 Y축 3만큼 그럼 2에 Y 빼기 3 이렇게 쓰죠?
꼭 기억해. 점은 3만큼 이동됐지만 그래프에는 식은 이렇게 바꾼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원래 자취 개념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럼 답이 이건데 답지에 쓸 때는 이걸 좀 보기 좋게, 그지? y 형태로 쓰려면 어떻게? 로그의 정의 만들면 되죠. 로그의 정의꼴로 만들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만 여기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3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y는 2x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까 그렸던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두 번째 y는 요건 어떻게 됩니까? xy가 자리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칭되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y넷에 대칭해서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거는요, y축에 대칭된 거죠. 노란 그래프가, 요 노란 그래프가 y축에 대칭되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노란색,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얘를 파란색을 y축으로 3칸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여기서 3칸 올라갔다라고 대충 그리면 되겠죠. 그렇지? 참, 마지막 그린 그래프가 노란 그래프예요. 노란색.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에 최종 노란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겠죠?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리시오 그러면 한 번에 그리려면 좀 혼돈이 됩니다. 솔직히 이걸. 그래서 선생님처럼 어떤 식의 단계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겠구나를 대충 꼭 이대로 똑같이 안 하더라도 예상하셔서 그래프도 옮겨서 그리시는 게 좀 정확하고 오해가 없어요. 자, 이 문제를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풉니다. 자, 근데 선생님 뭐가 좋다라고 딱히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아까 풀었던 방법, 지금 설명한 반드시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얘기예요. 자, 이 변환을 처음부터 만들어 버려요. 그냥. 자, 갑니다. 자, 이 변환이 뭐냐면 HGF는 그냥 순서대로 쓸까? 먼저 F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요 먼저 F로 바뀌면 F 그대로 쓰는 거죠. Y, X가 됩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G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G로. 그러면 G는 뭐예요? 보시면 앞에 X 좌표가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도 X 좌표가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 번에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H, Y 좌표가 3 증가했죠? 그럼 얘도 Y 좌표가 3 증가하면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X, Y는요 HGF에 의해서 마이너스 Y, X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됐죠? 여기서 잘라요. 앞에 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이걸로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알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 이 점하고 바뀐 점만 보세요.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인지 잘 안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는 단계별로 했지만 이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가세요.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점이요,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야. 요 그래프 위에 어딘가 X, Y가 있어요. 근데 요 점이요 어디론가 옮겨져서 이 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 점이 된 거예요, 이 점이. 그 다음 X, Y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또? 요 점도 마찬가지 이것에 의해서 옮겨서 뭐 어떤 점이 되겠죠? 어떤 점을 다 옮기면 어떤 점, 그럼 그 점들을 다 연결한 그래프가 내가 구할 그래프겠지? 잘 이해하세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할 건? 이 점의 자취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이 이 위에 있을 때 이 점의 그래프는 뭐겠냐 이런 얘기야. 이 점이 그리는 그래프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취방정식을 푸는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취방정식. 그럼 바로 갈까요, 여기서? 자취방정식 어때? 이 점의 자취니까 우리가 구할게. 얘를 갖다가 X-Y-라 놔야 되죠? 그지? 그리고 X-Y-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자취의 개념입니다.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Y가 되고 Y-는 X 더하기 3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점은 요 그래프 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옮길 거니까. 그러면 x, y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그대로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문자의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y로 바꿔주고 x로 바꿔줘서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 자, 따라서 y에다 요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x 다시는 x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2에 y 다시 빼기 3 이렇게 돼. 됐네요. 내가 구하는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게.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다시만 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아까 풀었던 답과 동일한 답이 나옴을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 평행 대칭 이동에 관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어떤 변환에 의해서 이걸로 만들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환이겠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5가 곱해져 버렸어요. 앞에. 얘를 5자를요 3에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5자가 이거야. 이게 5자가 되도록 요 위에다 뭘 쓸 수 있나요? 생각해 봐요. 언뜻 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로그가 있으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를 써주면 5가 되겠죠. 자,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을 바꿔. 그래 결국 다시 한번 쓰면은 3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로그 3 5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2자를 저로 넘겨주면 한번 그냥 바로 쓸게. 2자만 저로 넘길게요. 그러면 y 빼기 2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보이시나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무슨 말이야? y축 방향으로 얼마? 플러스 이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거만큼 이동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굳이 f를 어떤 식으로 만들자면 f라는 변화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거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이만큼 옮겨진 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옆에 로그도 마찬가지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곱해진 5를 따로 떼내 봅니다. 그럼 로그 2x 플러스 로그 2 5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바로 보이네. 어차피 이 뒤에 게 전부 다 상수죠. 그냥 숫자니까 원래 함수 뒤에 그냥 상수 하나가 더 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냥 y축 방향으로 그지?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겠죠. 그럼 x, y가 어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부호 그대로죠. 이거는 y 플러스 로그 2 5 빼기 1 합칠까?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 전체를 하나의 상수로 보면 y축으로 이만큼 이동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수로그 함수 중에서 이제는요 절대값이 포함된 걸 그리는 걸 간단하게 연습하고 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미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포함된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1학년 때, 그지? 그 별첨으로 붙어있는 한 장의 페이지에 보면 이미 내용이 다 써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쓰지 않을 거예요. 특수한 절대값 유형의 그래프는 그리는 방법을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보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방법대로 얘 하나만 연습으로 그려볼게요. 얘는 우선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기도 하지만 식 전체에도 붙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할 게 뭐라고 보면 전체 절대값이 없는 거 있잖아. 그지? 이걸 그린 후에 어떻게 하면 얘가 되나요? 그지? 식 전체에 절대값 붙이면 이 그래프의 x축 아래쪽만 접어 올리면 되지 위쪽으로. 그 아이디어를 쓰다 했네. 자, 그럼 얘만 그리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 먼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그지? 맞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y축의 오른쪽만. 네? y축의 왼쪽은 버립니다. y축의 오른쪽만 y축에 대칭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여기서 대칭 이렇게. 그럼 대칭 이동한 얘냐? 아니 그냥 얘하고 얘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방법 아시겠죠? 많이 봤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됐어요. 이 노란 그래프가 지금 얘니까 그럼 파란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전체 절대값은 밑에 걸 접어 올리라는 얘기죠. 따라서 뭐 다시 한번 그릴까? 요 그래프를 노란색의 그래프 두 개를 이렇게 밑에 걸 접어 올리니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파란색 그래프가 답이. 자, 이건 뭐 참고로 하나 그려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걸 꼭 다 암기하시고 정확하게 잊지 않게 하세요. 이런 절대값 말고요. 또 이런 좀 특수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는 방법을 빠르게 설명하고 자, 그리는 건 마무리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자, 1학년 때 배웠던 뭐 합성이라는 이름의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두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거야.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이잖아. 그지? 이 그래프를. 얘가 2의 마이너스 x. 그럼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점에서 더합니다. x가 0이라면 어때요? 1 더하기 1이니까 이 점이 2배가 되겠죠. 만약에 x가 여기 있다면 요 높이에다 요 높이를 더하니까 그지? 요 길이에다 요거 더해서 요만큼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네 약간. 조금 더. x가 여기 있다면 요 길이에다 요 길이를 더하니까 요만큼 올라가겠죠? 이해 가시나? 이쪽도 마찬가지. x를 잡아서 두 함수를 다 일일이 더해서 점을 찍어달라는. 그럼 결국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형태만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래프도 뭐 비슷한데요. 아까 그린 그래프에 2분의 1만 곱해져 있죠. 그럼 똑같이 한번 자, 이게 2의 x승 이렇게 해서 얘가 2의 마이너스 x. 그럼 아까처럼 점을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눈다가 개념이 중점의 개념이에요. 중점. 그럼 만약에 x가 여기 있으면요. 요 y값과 요 y값의 중점에 찍어라 이런 얘기지 이제는. 더하지 말고. 그럼 1하고 1의 중점은 1이고요.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으면 요 두 중점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연결해주면 이렇게 중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 아까보다는 좀 넓은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긴 1이겠고. 자, 세 번째요. 비슷하게 중점 개념으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자, 2의 x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아니다. 이렇게 하자. y는 2의 x하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는 어때요?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x부호 바뀌고 y부호 바뀐 거지? 원점 대칭이죠? 그럼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가 좀 이상한가? 조금 더 넓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결국 두 그래프를 중점 낸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지? 요 점과 요 점에 x가 여기 있다면 중점은 뭐 요쯤 될 거고요. 그지? 그래서 멀리 가면 얘는 거의 x축이고 얘는 굉장히 머니까 중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이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이런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로그 x하고 로그 절대값 x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거는 그 위에도 있지만 절대값이 붙은 특수한 유형을 빨리 그리는 방법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지? 이렇게 그린 다음에 y축의 오른쪽 부분만 y축에 대칭시켜서요. 그래서 이렇게 옮긴 것과 원래 그래프를 합친 게 바로 이 그래프죠. 이건 하에서 배운 그런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원래 로그 x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그래프 중에서 오른쪽 y축의 오른쪽에 있는 두 그래프는 일치합니다. 그렇겠지? x의 양수가 들어가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그지? 단지 음수 쪽에도 함수가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굳이 정의역을 써보면요.
정의역은 x는 양수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다. 자, 이런 것도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식에서도 바로 정의역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생각해 두면 혼돈될 게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로그 3의 4승 뭐 이런 거 있으면 4자를 앞으로 빼내잖아, 그지? 우리가 이거 뭐 로그에서 썼던 공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선생님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하면은 틀려요. 조심하세요. 문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4자를 빼낸 이유 중에 그 로그의 성질 공식 잘 보세요. 그냥 4자를 빼낸다고 안 돼 있고요. 밑하고 이게 다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양수를 이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3의 4승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로고 정의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양수 조건에서만 성질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그 지금은 이렇게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x가 음수일 수도 있죠. 어차피 진수는 양수 맞잖아. 근데 여기서 음수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얘는 절대값 x라고 써줘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 한 것처럼 요거, 그지? x에만 절대값 있는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지? 아까처럼 y축의 오른쪽만 이렇게 이쪽으로 대칭해서, 그지? 양쪽 그래프가 다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요 오른쪽 부분만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지? 요 그래프는 오른쪽만 있는 거, 양쪽 다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형 굳이 안 쓸게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겠죠? 얘는 x는 양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그래프의 차이점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고요. 참고로 이 두 문제 다 공통으로요. 자, 이런 얘기를 잠깐 마무리하고 언급하고 마무리하게. 함수의 상등입니다. 하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어떤 두 함수 f와 g가 똑같다의 정의는요. 첫째 뭘 만족해야 되냐면 반드시 두 함수는 정의역이 일치해야 되죠. 정의역이 일단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한 상이 전부 다 같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왜? 정의역 자체가 틀리잖아, 그지? 양수고 이건 0이 아니니까. 벌써 이건 다른 함수다가 벌써 정의적으로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값을 다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두 그래프가 함수가 같은 함수려면 여기다 3을 넣으나 여기다 3을 넣으나 같은 y값이 나와야 돼요. 여기 4 넣으나 같아야 돼요. 그지? 그걸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 같은 함수다라는 걸 좀 정의적으로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수들은 다 이제 역함수라는 내용이 같이 결부가 되는데요. 모든 함수가 다 존재하는 건 아니죠. 역함수는 존재하는 함수가 있고 아닌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죠? 1대1 대응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게요.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근데 어떤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라 했으면 대부분 다 1대1 대응이니까 낸 거겠죠. 그래서 보통 확인 안 해도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할 일이 뭐죠? 두 번째 할 일이 정의역과 치역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요, 역함수로 가면 치역으로 바뀌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엔 정의역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둘 다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라? x하고 y를 뒤바꿨습니다. 그지? x, y를 바꿔 쓴 후에 마지막으로 y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반드시 내가 구한 이 역함수인데 이 역함수에는 그 원래 함수의 치역을 여기 정의역으로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지? 정의역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뭐 책에 따라서는 이 3번하고 4번을 좀 바꿀 수도 있죠? 이거 바꾸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선생님처럼 안 하고요. 먼저 어떻게? x로 먼저 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x와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경우입니다. 어차피 정리해서 바꾸나 바꾼 다음에 정리하나.
자, 이런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문제로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자, 1대1 대응인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 앞에서 잠깐 그렸었죠? 기억나지? 이 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합성처럼 해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3차 함수처럼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죠, 분명히. 1대1 대응인 거 확인됐고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x는 모든 실수고, 그지? 치역도 모든 실수죠? 그림을 보면 확인이 돼요. 자, 정의역도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 이거를 자, 그래프에서 간략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xy를 바꿉니다. 그럼 y를 x로 바꾸고요. x를 y로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얘를 y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생님 빨리 할게요, 그냥. 자,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럼 3의 y, 이거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써볼까요? 이래야 좀 잘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걸 y로 정리하려면 양변에 3의 y를 곱해야 돼요, 일단. 양변에 3의 y를 곱하면 3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x 3의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돼? 3의 y승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즉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2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3의 y제곱이에요. 근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란 식이 두 개 나왔어요. 그럼 하나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지금 원래 식에서 xy가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이 역함수도 정의역 치역이 다 모든 실수죠? 이해 가시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3의 y제곱은 이 자체가 양수입니다. 맞죠? y가 어떤 실수든 이건 지수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럼 근데 이쪽을 보면 빼기가 되면 문제가 되죠. x 빼기가 되면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x하고 두 개 봤을 때 얘가 더 크잖아. 이해 가시겠어요? x가 양수든 음수든 생각해봐. 이게 제곱에다 1까지 더했기 때문에 더 큽니다. 더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빼면 얘는 분명히 음수겠죠. 이건 식에서 쉽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인 것만 골라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답은 y는 로그의 정의만 쓰면 되겠지. 3을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xy는 모든 실수니까 굳이 써줄 필요가 없겠죠. 생략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요 함수입니다. 로그고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요. 자, 1대1 대응인지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얘는 양수니까, 그지? 로그는 정의되고, 그리고 로그 그래프에다 1 뺀 거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이 확실해요. 자, 그건 여기서 이제 치역만 먼저 확인하고 이제 식만 만들면 되는데요. 자, 식을 봅시다. 요 그래프는 지금 그릴 수가 없죠. 우리가 배운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는 상황만 보시면 x가 2보다 크면 어때요? 얘는 양수죠, 분명히. 그러니까 0 이상이지. 얘는 0 이상이고 얘는 2 이상이니까 두 개 더하면 2 이상입니다. 그럼 2 이상인 값이 진수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 이상의 값은 분명히 어때? 이 값은 0 이상이 되겠죠? 1 이상이 되겠죠? 1 이상이 됩니다. 1 이상의 값에서 1 빼니까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0 이상이 되겠죠. 자, 이건 이렇게 따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지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하고요. 자, xy를 바꿨습니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이렇게. 자, 범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범위는 뭐 그대로 있는 건데 쓰진 않겠지요. 자, 요 식을 이제 y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1을 넘겨서 이렇게. 이제는 y로 만들려면 요 2를 옮겨서요. 이렇게 지수로 만들면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걸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합니다. 좀 까다롭네요. y를 넘겨요. 자꾸 x로 쓰는 거세요. y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나? 2에 2x 플러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인데 같이 합쳐버리죠?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y제곱은 y제곱 빼기 4, 그지? 응. 그 y제곱 날라가네. 그러면 남는 게 y는으로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지? 이거 바로 쓸까 그냥? 좋아. 이렇게 y는 2의 x 더하기 2제곱분의 2의 2x 더하기 2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응. 아이고. 4 약분되네. 그지? 4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그럼 남는 건 이거 쓸까? 2의 x제곱분의 2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이고 길다. 자 이렇게 답지했으면 되겠습니다. 그지? 안 돼요. 그지? 자 답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있었죠? 그럼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니까 반드시 이 y를 x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치역은 굳이 쓸 필요 없죠. 쓰자면 뭐 치역은 y는 2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함수의 정의역. 근데 보통 함수는 치역은 생략해도 되니까 이거 뭐 그냥 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치역은 생략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모든 함수에는 다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죠. 자, 지금도 이 그래프의 마지막 응용 단계인데요. 자, 최대 최소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에서도 계속 함수를 배웠는데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뭐였습니까? 자, 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프입니다. 자, 요 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구한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최대 최소를 계속 어렵다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 많잖아요. 지금 여기 써있듯이 이런 거. 그지? 이거는 그릴 수 있어요? 이것도 그릴 수 있는데 1, 2번은? 3번은 못 그립니다. 그래프. 그지? 그럼 못 그리는 거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프를 못 그릴 땐요. 어떤 식을 변형해서라도 식을 바꿔서라도 그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그려지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식을 변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약분통분, 뭐 인수분해, 뭐 예를 들어서 치환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치환해서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썼는데도 도저히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하는 경우에 산술기하라든지 뭐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든지 그다음 별게 없어요. 쓸만한 테크닉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보면 돼요? 5에 이걸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25의 x 5분의 1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바꾸면 그릴 수 있는 거죠. 지수 함수 미시 1보다 큰 지수 함수 그리면 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문제 좀 푸는데 통일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릴 수 있는데도 치환해서 할게요. 치환해서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수를 치환합니다. t로 놓을게요. 2x-1을요. 이렇게 놓으면 요 식은 어떻게 돼? y는 그냥 5의 t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것의 최대초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빠진 게 뭐냐?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범위죠. 범위.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환해서 범위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t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게 t축이 되고 요게 x축이 되고요. 2x-1이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게 요 그래프입니다. 근데 x가 1부터 4까지니까요. 1이면 여기가 되고 4면 여기가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래프가 어디? 여기만 들어가지 여기만. 그래서 1일 때가 1 나오고요. 4일 때가 7 나오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t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t범위가 1부터 7까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함수의 최대 추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뭔가 식을 간단한 걸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면 이제 원래 문제는 버리고 이 함수의 최대수만 구하면 돼. 그럼 또다시 이 함수를 또 그릴 수 있죠. 이게 t니까 t축에다가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죠.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t 범위가 1부터 7까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나? 1 넣으면 5가 나오죠. 7 넣으면 5의 7제곱 나오지. 그래서 함수는 요 부분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1부터 7까지. 따라서 최대값은 5의 7제곱이 되고요. 최소값은 5 이렇게 해서 구해지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 그거. 자, 얘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분명히. 얘가 1차식이니까 로그 x를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자, 하지만 자, 평행이동을 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식도 바꿔야 되고 XY축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치환해 버립니다. 얘도 5x 빼기 4를 이렇게 t로 놓으면요. 치환하자마자 반드시 범위를 생각해라. 그럼 t 범위는 아까 안 했구나.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돼? 아까처럼 직선 그려서 하면 되겠죠? 요거 직선 그려서 1, 4 잘라보면 t 범위가 뭐 나와? 결국 1일 때하고 4일 때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양끝 값에서 나오지? 자, 그럼 원래식은 로그 2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제 그려야 되겠네. 로그 2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를 두 칸을 평행이동 위로, 그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적당히.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1부터 16까지니까 1이면 여기입니다. 요게 t축이고요. 요게 지금 y축이에요. 축 잘 명심하셔야 되는 것도. t가 1부터 16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에서 16까지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들어가지, 그지? 요만큼. 그럼 1일 때는 값이 뭐예요? 1 넣으면 2가 나오고요. 16 넣으면 6 나오죠. 그래서 안 써도 되겠지? 따라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2가 되고요. 최대값은 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바로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자,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라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요 지수 전체요. 요걸 t로 놓습니다. 자, 가능한 친구는 자기가 둘 다 해보세요. 답만 확인하시고 빨리 돌려서. 자, 그럼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 완전 제곱꼴 바꾸면 꼭지점이 2,1 나오죠. 2,1에서 뭐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되죠. 자, 그런데 x가 1부터 4까지니까 1부터 4까지면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보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되겠네요. 이렇게 파란색. 됐지? 따라서 여기서 요 t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요 파란색의 최소값은 1이 되죠. 최대값은 4에서 나오는 게 확실하지, 그지? 그럼 4 대입하면 얼마나? 5 나오죠. 5 나와. 따라서 t는 1 이상 5 이하 이렇게 해서 t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원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원래 문제가 y는 5의 t제곱이 될 거고 t는 금방 구해놓은 이 범위를 쓰면 되겠네. 됐지? 그럼 간단하죠, 이제. 5의 t승 그래프는 그냥 간단한 지수함수입니다. 이렇게. 요게 t축이 되고 이게 이제 y축이 되겠죠, 이제. 그 t의 범위가 1부터 5까지니까 함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됐지? 그래서 1일 때가 최소값, 5일 때가 최대값 이렇게 나오겠네요. t에다 1 넣으면 최소값은 5. 그 다음에 5 넣으면 5의 5제곱이 최대값. 이렇게 해서 답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치환해서요. t로 놓으면 아까 했던 저 치환하고 똑같네요, t가. 따라서 저 t의 범위 그냥 쓰겠습니다. 1부터 5까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t가 되고요. t의 범위는 요걸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로그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를 두 칸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올라가겠고요. t가 1이면 여기고요. 이게 t축, 이게 y축. 오면은 여기 있어서 1부터 5까지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겠죠? 됐지? 그럼 끝났죠? 여기가 최소값 나오고 5에서가 최대값 나오니까 그냥 값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최소값은 2가 나오겠네. 5 대입하면 좀 모양이 안 좋지만 자, 5를 대입한 값이 쓰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그대로. 이제 뭐 문제로 가서 한 문제씩 최대초수 한 문제씩 유형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것의 최대초수를 구하라. 자신 있는 친구는 자기가 풀어보세요. 굳이 나오면 이 강의를 다 들을 필요 없죠? 자기가 풀고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만 하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세요. 자, 갑니다. 먼저 밑이 다릅니다. 그죠? 밑을 하나로 맞출 수 있으면 반드시 맞춰야 되죠.
자, 그럼 얘는 밑을 2로 맞출 수 있겠네, 그지? 왜냐면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성질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됐네. 그건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8x하고 요런 건데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좀 좋냐면 두 개 분리하면 되겠죠. 로그 2x하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 네? 3이죠. 이렇게 해서 좀 잘라서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얘는 한번 쓸까요? 이렇게 로그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2x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요 지수하고 요 지수가 이렇게 나가잖아, 그지?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만 써보면 선생님 요 부분만 쓸게요. 요 부분만 쓰면 어떻게 돼?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x 이렇게 되죠, 그냥. 그럼 요건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두 개 로그로 쪼개버리면 바로 쓸까 한 번에? 선생님 해볼게. 너는 요거 두 개로 쪼갰으면 어떻게 돼요? 로그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한 번에 쓸게요. 여러분들 변형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2x라는 형태가 두 개 생기니까 이제 치환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바로는 못 그리죠, 이거. 따라서 이제 치환 갑니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t로 놓을게요.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x 범위가 1, 8 있으니까 여기다 1 넣고 8 넣으면 최대수가 되겠죠. 근데 원래는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이거. 원래는 로그 x 그래프를 그려서 아까처럼 x 범위 잘라보면 돼요. 자, 그러면 t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x에다가 1 넣고 8 넣으니까. 그리고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식이 y는 요게 t니까 t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럼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나? 참 3t가 아니라 이게 7t죠? 7t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요 2차 함수를 이제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 자, 이렇게 되면 축이 어디야? 축이 이쪽에 있네. 고맙네요.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가 그지? 자, 이렇게 되고 형태만 보면 되겠네 지금 어차피. 왜냐면 t가 t축 0부터 3까지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니까 결국 이게 다지 이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0에서 나오고 0이면 얼마 나와? 10 나오죠. 3이면 얼마 나옵니까? 3 넣으면 9에다가 21에 10이니까 30, 40인가? 40. 자, 따라서 최대값은 40, 최소값은 10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똑같이 치환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다 됐는데요. 참고로 하나만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여기서 보면 x의 양끝 값을 그냥 여기다 넣어서 t의 범위를 구했죠. 원래 이렇게 범위 구하는 건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양끝 값을 넣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일 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증가함수거든. 그지? 증가함수니까 분명히 양 끝에서 최대수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꼭 증가감소가 확인된 그래프라면 끝값만 넣어도 됩니다. 자, 좀 다른 유형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 식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건 식이죠. 식의 최대 추수를 준 거나 함수의 최대 추수나 거의 흡사한 얘기예요. 왜? 얘를 갖다가 잠시 y로 놓으면 되니까요. 됐죠? 그럼 함수가 되니까 함수의 최대수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식의 최대 추수나 함수의 최대수가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문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일 때요. 여러분들 이것의 최대 추수 구하라. 이거 함수 아니죠? 이건 식입니다. 그냥 이걸 또 y라고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의 최대 추수가 다 함수의 최대 추수인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x에 관한 문자니까 그냥 식이 y로 놓으면 함수의 최대 추수나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함수의 최대 추수를 구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밑하고
지수에 둘 다 변수가 있는 어떤 문제들은 위에 있는 이 변수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둘 다 변수를 놓고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프도 못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뭐 성질도 하나도 없어요. 얘를 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붙여준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자, 여기로 로그 붙이면 밑이 10인 로그를 붙이게요. 밑이 10인 로그를 여기도 10인 로그를 이렇게. 그 왜 10인 걸 붙였을까요? 양변에? 선생님 뭐 2인 거 붙이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요 문제 자체에 봐. 여기 10인 로그가 이미 사용됐죠. 맞지? 그 한 문제 안에서 밑이 하나인 걸로 통일되는 게 좋으니까 10으로 통일한 겁니다. 자, 이제 요 우변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로 와서 요건 잠깐 쓰고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네모 곱하기 세모의 별제곱에다가 로그를 붙이면요 혼돈을 많이 합니다. 자,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나 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혼동 많이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뭐가 맞죠? 밑에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된 거고요. 이 지수가 네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따로 떼내야 됩니다. 두 개를. 근데 친구들이 이걸 이렇게 써요, 잘. 그 이유는 이 별이 여기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아니,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지만 지금 여기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로그를요. 요 지수를 바로 끌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 곱하기를 먼저 사용해야 돼서 요렇게 계산하면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x에 2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수가 이제 요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1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x에 로그 x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치환할 수 있는 형태가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치환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따라서 로그 x를 t로 놓습니다.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x 범위 1하고 1000만 넣으면 되죠? 자, 1 넣고 1000 넣으면 0부터 3까지 범위가 나오고요. 식은 뭐가 되나? 요 식은 저기서부터 다시 쓰면 로그 y는 요걸 t로 바꾸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할 건 요 식입니다. 이 식의 최대치수 구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포물선이니까 꼭지점이 1,2가 나오죠? 1,2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요게 t축이 되죠. 근데 t가 0부터 3까지니까 0이 여기고요. 3은 여기겠네요. 요 지나서 나오네, 3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밑에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3에서 나오니까 3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나오죠. 아니, 그렇지? 마이너스 2. 자, 따라서 이 식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2하고 2입니다. 됐죠? 그럼 답이 이게 답이 될까요? 지금 구한 거? 아니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여기서 많이 끝냈는데 지금 로그 y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한 최대치수가 y의 최대치수가 아니라 로그 y의 최대치수. 우리가 구하라는 건 지금 뭐예요? y의 최대치수 구하려고 한 거잖아, 지금 우리는. 그냥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지막에 살짝 바꿔야 되겠죠? 굳이 식으로 쓰자면 로그 y의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2하고 2니까요. 여기서 y의 최대 최소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2자는 뭐로 바꾸면 돼? 로그 100으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2자는 로그 100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그치? 그럼 그대로 부등식 유지될 거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최대 최소가 100하고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로도 거의 비슷해서요. 여러분들이 꼭 다 보지 마시고 다 풀어보시고 답만 확인한 다음에 어려운 것만 골라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는 못 그리니까요. 뭔가 치환을 통해서 그리려고 노력을 먼저 해봅시다. 그럼 로그 x를 t로 놓으면은
로그 x를 t로 놓으면 t의 범위는 여기서 나오겠죠. 0부터 2까지. 이건 됐고요. 자, 그럼 칙은 어떻게 돼? y는 t 곱하기 얘는 변형하면 어때요? 2-t 되죠? 보이지? 되네. 그럼 그래프 그려집니다. 그지? 그래서 뭐 전개해도 되고 전개할까 그냥?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꼭지점이 1,1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근데 t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요. 0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가 여기고 그지? 그럼 최대값은 그냥 1에서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1 넣으면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왜 냈느냐? 잠깐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 풀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치환하면 가능한데요. 그냥 참고로 산술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식하고 요식을 잘 보시면 두 개를 한번 더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게 로그 x고 이게 로그 x분의 100이니까요.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두 개가 곱해지게 되지 아내가. 그럼 이게 100 나오니까 이게 2 나오죠. 그럼 보이시나요? 무슨 말인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 그럼 산술기 하겠지, 그지? 이거 말을 해버렸네. 그래서 합과 곱이 관련된 최대추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양수인 것도 확실하죠? 요 t가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산술기하 공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됐나? 그럼 바로 쓸까요, 그냥? 바로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값이 2죠, 지금. 합이 2니까 요게. 그럼 2가 약분되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뭐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최대값이 1 나옵니다. 참고로. 자, 이 문제입니다. 또다시. 자, 로그 빼기 로그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시옵니다. 뭐 얘도 앞에 뭐 y를 놓으셔도 돼요. 함수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식으로 가도 되는데. 자, 일단 요 식을 좀 변형해서 로그 3 하고요. 분수로 통일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작으려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요 놈이 제일 작으면 되겠죠? 생각해봐. 그냥 여기 들어갈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가면 전체도 제일 작을 거 아닙니까? 얘가 제일 큰 값이 들어갈 때 전체도 크겠고 이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 이 로그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그냥 하나 떼냅니다. 쟤만 따로. 저 함수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가. 이해 가시죠? 이런 시각도 꼭 필요해요. 자, 요건 냅두고 그럼 이건 그릴 수 있나 보세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분수죠.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크니까. 그럼 가분수는 어떻게 바꿨죠? 나누기를 해서 목하고 분모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 나머지 써야 되죠? 이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그럼 나누면 되니까 조립제법 1-3, 4 나누기 x-1로 나누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몫이 x-2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2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게 보입니까? 이거 유리함수 할 때 1학년 때 배웠던. 자,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빠르게 그냥 그릴게요. 자, 분모 0되는 x값이 정근선입니다. x는 1이고요. 그 다음 x-2가 이렇게 돼요. 요게 정근선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요 방면으로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됐죠? 자, 그런데요. 잠깐 앞으로 와서 이 문제에서 x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x는 실수. 그럼 x는 모든 실수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지 않죠. 문제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이 식에 녹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지? 요 진수는 전부 다 항상 뭐여야 돼? 기본으로 양수여야 돼, 양수.
그걸 꼭 기억하세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됩니다. 꼭 기억해요. 자, 근데 얘는 양수가 맞죠? 얘 양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포물선 그려보시면 x축 위에 그려집니다. 그럼 항상 양수예요. 확인. 그럼 결국 얘가 양수니까 x는 1보다 크다는 게 이 식에 녹아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방부등식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로그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에 녹아 있는 그 x 범위가 이게 하나 생겨요. x는 1보다 큽니다. 됐죠? 그럼 그래프는 어때요? 1보다 큰 쪽만 그리면 되니까 이게 없어지지. 이건 필요 없죠. 됐습니다. 요게 됐네. 자,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이제 최소값 보면 최소값 나와 안 나와요? 그림에서. 최소값이 대충 요쯤 되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몇 컴마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포물선도 아니고 알 수가 없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제부터 고민입니다. 아니, 그려라고 해서 그렸는데 최소값이 안 나와요. 자, 지금은요, 이게 포물선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알 수는 없고 요 식을요 바꿔서 산술기하를 지금은 이용해야 됩니다. 자, 힌트가 산술기하예요. 자, 가능한 친구 잘 해보시고. 그럼 요걸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려면 분모를 여기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한번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럼 보이죠, 이제? 그럼 x는 분명 1보다 크니까 이 두 개는 분명 양수겠죠? 됐나? 그래서 얘를 잠깐 동그라미 얘를 네모라고 놓으면 잠깐. 자,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되겠네. 되지?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그렇지. 요 두 개 곱하면 없어지죠? 이거 그냥 쓸 걸 그랬나? 자, 2루트 x-1에다가 x-1분의 2가 되니까요. 됐지? 그럼 없어지면 여기 계산하면 2루트 2 나오죠? 이게 2루트 2. 결국 이 식의 최소값이 2루트 2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그죠? 자, 이 문제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2루트 2에서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지? 요게 최소값이 되네. 뭐 그리고 그때 x를 구하라. 그때 x란 말이 이 등호 성립할 때잖아, 그지?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할 때가 최소일 때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네모가 같을 때죠? 동그라미 네모가 같을 때니까 x-1과 이것이 같을 때 해서 계산하면 2가 되니까 x는 계산해보세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죠? 근데 x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답은 이때 x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 네. 자,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게요. 이 최소값이 누구의 최소값이냐를 또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답을 막 쓰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최소인데 이 최소가 이것의 최소죠, 지금.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한 겁니다, 지금. 그때 x와. 근데 원래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좀 긴데 앞으로 갔나? 자, 지금 구한 게 우리가 이것의 최소값 구한 겁니다. 그럼 결국 원래 문제는 이거였으니까 따라서 원래 문제의 최소값은 뭐예요? 로그 3을 붙이면 되겠죠? 이거의 최소값에다가. 그럼 최소값이 아까 2루트 2 빼기 1이었으니까 요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x는 요게 맞죠, 이제는. x는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최소값이다. 자, 다음 문제요.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요. 그때 x를 구하랍니다. 자, 바로 못 그리니까 해도 치워내야 되겠죠? 뭘 치워놨을까요? 자, 언뜻 보이면 2의 x 같아요. 근데 그거 치워내서는 꽤 복잡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 치워내는 게 제일 좋냐면 요 식에서 2를 묶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요 2를 묶어내면 자, 이걸 보여야 돼요, 약간. 그러면 여기서 이걸 치워내면 좋겠구나. 얘를 t로 이게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치환하면은 범위가 나올 텐데요. t의 범위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지수함수 두 개, 2의 x승하고 요거 두 개에서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가 돼서 2 이상 나와요, t의 범위가.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산술기하 있죠? 이게 둘 다 양수니까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써도 되고요. 아하, 그래프든 식이든 어쨌든 t는 2 이상이다. 이런 범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치환법입니다. 자, 이제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 따라서 y는 얘는 t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죠. 제곱. 이거 제곱해보면 이 형태 생기거든? 해보세요. t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t는 2 이상. 됐죠? 그럼 이제 2차 함수니까 뭐 그림 그려서 하면 끝나겠네.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범위는 2 이상이니까 여기 2가 요쯤 있어서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쪽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네. 2일 때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겠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됐고요. 그럼 그때 x값은? 지금 t가 2일 때잖아. 그 애들이 이거 답도 쌤 이거 2일 때 아닌가요? 2일 때 아니죠. 이거 t가 2일 때죠. 지금 이게 t축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x값 구하랬어요. 그럼 t가 2일 때란 말이 요게 2일 때란 얘기니까 그지? 요게 아하 한번 계산해야 되겠네. 요것이 2일 때다라는 거네. 여기서 x 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양변에 2x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이네 그지? 인수분해 되죠? 그럼 2x는 1 나오겠죠? 이거 완전 제곱 되니까 아하 결국 x가 0일 때겠습니다. 따라서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연습 문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의 치역을 구하랍니다. 결국 치역을 구하라는 얘기가 y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로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되죠. 자, 바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치환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3의 x를 t로 치환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양변에 아래로 t를 곱하잖아. 그지?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못 그리죠. 이제 또 2차분의 2차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얘 한 번 더 치환하면 돼요. t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그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정해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요. 여기 있는 지수 요 분수식이요. 좀 간단히 되죠. 우선 치환 전에. 치환하기 전에 먼저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에다가 3의 x를 하나씩 곱하는 게 더 간단하거든요. 그럼 3의 2x 이렇게 되고 3의 2x 이렇게 되죠. 여기서 치환합시다. 여기서. 그래서 3의 2x를 t로 치환하면 되죠. 그럼 얘는 분명히 x는 어떤 모든 실수고 얘는 지수니까 t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t는 모든 실수가 양수 그지? t는 양수다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범위가.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요? y는 t-1분의 t 플러스 1이고 t는 양수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리면 되겠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아까처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그럼 점근선은 x는 1이 하나 나오고요. y는 1이 나와서 이렇게 요게 지금 t축이죠. 그래서 양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두 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0는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t 범위가 0보다 크므로 어디가 없어지나? 들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쪽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여기 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치역이 어떻게 돼요? y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1이었으니까 y 값의 범위는 1 위에 다 있고요. y 값이 마이너스 1 아래 또 쭉 있죠. 그래서 답은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치역이 나오겠습니다. 예. 자, 뭐 문제는 여러 개 풀었는데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거나 바로 그리지 못할 땐 치환해서라도 그리려고 노력해라. 그게 정 안 되면 산술기하를 생각해보라. 네. 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갑니다.